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펙트럼 X 생산 개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X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요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내세우고 있는 광연결 프로토콜입니다. 이 이더넷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사가 자랑하는 인피니 밴드로 만든 거는 퀀텀 X라고 해서 그거는 이미 상반기 이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냐면요. 세마이 어널리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증권업계의 반도체 악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잡음이 많습니다. 한때 HBM4에서 마이크론이 탈락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 완전히 오보였죠. 사과는 하지 않고 있는데 파장이 큰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을 연이어 발표를 하는데요.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스펙트럼 X 수율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엔비디아 말이 거의 거짓말이다라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X가 올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수율 문제로 내년에 300만 개의 모듈이 나와야 되는데 27년에 뭐 60만 개밖에 안 될 것이다. 양산은 28년, 29년으로 미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고 그 여파로 6월 10일 날 대만, 미국, 일본 광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번에 반격을 펼친 거죠. 이거 생산 개시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표현은 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양산이라든가 발륨업이 아니고 생산 개시했다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생산 개시지만 딜런 파텔의 주장을 절반 이상은 반박을 하는 거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SPX 렉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SPX 렉은 뭐냐? 베라루빈의 오렉 체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NVL72 컴퓨터 렉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렉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CPU 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X 렉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SSD를 별도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웜 데이터죠. 이 메모리 체계에서 케이블 캐시를 밖으로 빼서 저장하는 그런 렉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PX 렉이라고 해서요. 그러게 LPU 칩을만을 박은 그런 렉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SPX 렉은 그 모든 렉을 광으로 연결하는 거미줄처럼 연결해주는 그런 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렉 체제 중에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과 같은 역할. 요거의 마지막 퍼즐이 요겁니다. 왜 마지막 퍼즐이냐? 상반기에 SPX 렉용으로 퀀텀 X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냐? 퀀텀 X하고 스펙트럼 X를 비교를 하면요. 스펙트럼 X가 512 포트 라딕스로 해서 네트워크 계층 하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딕스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요거는 ASIC이라고 있죠. 통신을 위한 ASIC 칩이 있는데 그 스위치 칩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스위치 칩에 박힌 포트 수를 라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라는 건 연결하는 어떤 단말을 포트라고 하잖아요.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 포트가 512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PX 렉을 스펙트럼 X를 통해서 완성을 했는데 스펙트럼 X SPX 렉의 특징은 이 칩 하나에 512개 포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예를 들어서요. A GPU에서 B GPU로 신호를 연결하려고 하면 퀀텀 X에서는 3계층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퀀텀 X는 144개밖에 포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3층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1로 가려면 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12개를 했더니요. 층이 2개로 줄어요. 그러면 싹 갔다가 싹 가는데 이 한 층을 줄이는 게 어마어마한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거든요. 비용에 민감한 빅테크들이 이걸 완성되기를 오매분만 기다려왔다는 이야기죠. 이걸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풀 프로덕션은 참이지만 볼륨 램프는 27년, 28년 기다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이 어널리스트의 어떤 반박을 우리가 못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반박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풀 프로덕션이 아니니까 세마이 어널리스트 주장도 약간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과제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완성한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있습니다. CPU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 패키지드 옵틱스. 그게 최종 진화 버전이 제가 해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GPU 바로 옆에 강소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요거는 GPU 바로 옆은 아니에요. 이거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스위칭 에이징 옆에 강소자를 붙인 거거든요. 무려 강소자를 32개를 삥 둘러가지고 붙입니다. GPU 옆에는 16개 정도 붙이는 걸로 제가 저번에 존 H 라우 박사
그림을 그려서 회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32개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술을 습득한 거를 가지고 다음 버전 GPU 옆에 삥 둘러싸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성하겠다는 거죠. 이걸 했으니까 다음 버전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 28년에서 29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GPU 옆에 광엔진을 붙이는 스케일업이라고 했잖아요. 스케일업이라는 이야기는 컴퓨터 렉 안에서 강소자를 붙이는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렉 밖에서 하는 거는 스케일아웃 CPU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겠어요? 스펙트럼 X. 컴퓨터 렉 밖에 있는 별도의 렉이니까 요건 당연히 스케일아웃 CPU가 되겠죠. 세 번째 의미는 스케일아웃 CPU를 완성했으니까 스케일업 CPU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그리던 구리선 대신에 패키징 있지 않습니까? GPU하고 HDMI 박혀 있는 그 패키징 주변에 이 삥 둘러싸서 16개의 강소자를 박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세마이 어널리시스가 엔비디아 깔 때 야 16개를 붙이면 하나의 수율이 뭐 90%가 하더라도 9에 16성 하면 수율이 확 떨어진다라고 조롱을 했었거든요. 산술적으로 맞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는 안 했지만 기가 막힌 기술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커플러하고 외부에 이 광 케이블 붙일 때 제가 액티브 얼라이먼트 한다고 했잖아요. 광 케이블하고 커플러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최대의 광 신호가 딱 통하는 지점을 고정을 시켜서 영구 고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고 정작 고정을 했는데 나중에 불량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세마이 어널리시스가 조롱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 문제를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고요. 패시브 얼라이먼트로 아예 착탈식으로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U라는 게 있거든요. 강 케이블 묶은 다발을 FAU라고 하는데 파이버 어레이 유닛. 그거하고 이 커플러를 영구 본딩을 한 게 아니고 착탈식으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했냐? 렌즈를 굉장히 많이 박아서 그 렌즈를 가지고 빛을 좀 확대시킨 다음에 정렬 정밀도를 완화시켜서 착탈식으로 본딩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그거를 세마이 어널리시스가 캐치를 못한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과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게 그 결실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변환하는 패시브 얼라이먼트로 전환해서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생산 수율 이거를 잡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마이 어널리시스는 한 70%는 틀렸다. 30%는 맞는데 지난 6월 10일 날 금당은 좀 과장됐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거 발표한 거는 베라루비는 아무 이상 없고 강 연결 시스템이 완결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GPU 옆에 광소자를 붙이는 기술로 연계가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강 쪽으로 앞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